교재 193쪽에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드 쇼 진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일을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11장) 먼저 세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세금 현황. 예. 좀 잘 만들었어요. 6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일반의 그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 ITQ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ITQ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자격증에 보시면은 이렇게 6개를 만드는 시험이 나와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첫 화면은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목차를 만들고요. 그 목차에 4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4가지에 따른 각각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글자 위주로 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표 기준, 그 다음에는 그래프, 그 다음에는 도형,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드는 과정인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작성하다 보면 첫 번째 화면은 제목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목차를 만들게 되죠. 발표하고자 하는 자료가 뭔지를 목차로 먼저 보여줘야 되겠고, 차례가 있어야 되겠고, 그 차례에 따른 내용들이 각각의 슬라이드로 이제 나오겠죠. 자,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세금의 이해, 세금의 분류 기준과 종류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제목들이 나올 거예요, 밑에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잖아요.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첫 화면에 F5번 키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돼요. 아니면 뭐 처음부터 F5번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처음부터 누르셔도 되고. 그럼 이제 첫 인사말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겠죠. 오신 분들한테 지금부터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차를 보인단 말이에요. 목차. 근데 하다 보면은 이 4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긴 넘어가요. 그 다음에 휠을 위로 올리면 이전,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올리면 다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엔터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스페이스바 눌러도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엔터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있잖아요. 그거는 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으로.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 키가 있고 페이지 업 키라고 있어요. 엔터 오른쪽에 보면은 그 페이지 업을 누르면 위로 가는 거고요. 전으로 가는 거고, 페이지 다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제 요 세금의 이해라는 슬라이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거고요. 근데 갑자기 세금의 운영과 신고부터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로 넘어가려면 하나, 둘, 셋, 넷 계속 눌러가면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하더라 이거지. 불편하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화면에서 바로 일로는 넘어갈 수는 없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이퍼링크라 그러죠.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 인터넷처럼. 자, 여기 와서 세금의 이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세금의 이해라는 도형. 이 책에는 이렇게 글자만을 블럭 잡아라 고 했는데요. 자, 글자만을 블럭 잡고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는 요 세금의 분류 기준과 종류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죠? 여기다가 트리플 클릭 3번 누르는 거예요. 땅땅땅. 더블 클릭하면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트리플 클릭을 하면 한 줄이 선택이 돼요.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인터넷상에서 어느 기사거리를 우리가 드래그 한다든지 해야 될 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릭,
더블 클릭만 배웠잖아요. 근데 3번 클릭,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한번 가가지고요. 여기 기사거리가 있네요. 여기 지금 안 모이고 안 다니고 참 걱정해요. 이것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기사거리를 제가,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했더니 지금 블록이 됐죠? 블록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복사하시면 편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 하면 글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땅땅땅 3번 누르면,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땅땅땅 블럭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문단이라는 블럭이 있고, 문단. 이건 문단이에요, 문단.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아래 한글로 가져왔을 때 아래 한글에서도 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여기서는 땅땅 클릭 더블 클릭 하나 둘 셋 한 문장이 문단이 되죠. 그런데 요 밖에 있어요. 밖에 커서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서는 하나 둘 블록이 이렇게 되고요. 하나 둘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러면 또 전체가 선택이 돼요. 트리플 클릭이라고 하는 기능이 문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어떤 거를 영역을 설정할 때 되게 편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하나 둘 셋 그리고 블록이 되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블록을 잡고 삽입해 가서 하이퍼링크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누르면 이 글자를 누르면 몇 번째 슬라이드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4번째 슬라이드죠. 여기. 지금 목차가 2번째고요. 세금의 이해가 3번째고 4번째, 5번째, 6번째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현재 문서 안에 4번째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4번째로 가라는 거죠. 아니면 책갈피라는 곳을 눌러가지고도 여기 선택이 가능한데요. 책갈피로 가려면 화면이 떠야 되니까 현재 문서 중에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게 목차고요. 목차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세금의 이해라는 것이 3번 슬라이드고 4번 슬라이드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고 밑줄이 생기고 색깔이 변해요.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인터넷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글로 가요. 여기에서 거치고 가는 게 아니라 누르면 바로 가는데 문제는 색깔이 또 변해요. 갔다 오고 나면은. 그래서 이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에 가면 링크를 제거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는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라는 걸 걸었단 말이에요. 글자에다 하이퍼링크를 걸면은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뭘 누르면 어디로 가라는 건데 얘는 법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만들 때 규정이 뭐냐면 제 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terms.co.kr이라고 있어요. 여기 얘를 눌렀다가 와 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변해요.
예, 다녀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직 안 간 거고요. 이건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아니라 줄도 안 쳐지고 그렇게 명령을 걸어놨어요. 일반적일 때는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링크를 클릭했다가 다녀오면은 회색으로 변하다라고 명령을 걸어놓은 거예요, 미리. 근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예, 색깔이 보라색처럼 변하고 밑에 밑줄이 쳐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는 그렇게 명령을 걸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기본은 하이퍼링크를 걸면 일단 밑줄이 쳐지고요.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는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는 안 이쁘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도형. 이 도형 있잖아요, 도형. 도형 자체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자 이거죠. 하이퍼링크 여기. 도형을 선택하고 뭐가 문제가 있네. 지금 여기 도형이 선택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왜 조금 전에 선택을 했더니 하이퍼링크가 안 먹었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조그만 도형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큰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개 도형이 그룹이 돼 버렸어요. 그룹이 되어 있을 때는 안 되고 다시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면 얘만 다시 선택이 되거든요. 그럴 땐 하이퍼링크가 걸려요. 그래서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세금의 이해는 하이퍼링크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연도별 세입 및 세출 현황에는 하이퍼링크를 5번에다 걸면 되고, 세금의 운영과 신고 다시 클릭을 하면 요 네모 도형만 선택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이퍼링크는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나 얘를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 바로 가는 거고, 얘를 누르면 바로 가는 거고, 요거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가더라 이거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곳으로 바로 점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점프. 그런 거를 우리는 하이퍼링크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하는 곳을 가고 싶으면 잠깐 보세요. 여기다가 세금이란 세금.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세금이라는 글자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세금. 그럼 세금이란 뜻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세금이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백과사전에. 그러면 요 주소 있잖아요. 주소. 요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해서 그 파워포인트 화면 안에다가 요 세금이란 도형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거는데, 이때는 어디로 가냐면 인터넷 주소로 갈 거란 말이에요. 현재 문서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주소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 그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인터넷 주소로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자, 세금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잠깐 빠져나와 가지고 인터넷 실행해 가지고 세금을 검색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흉하니까는 여기에서 세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클릭을 해보면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링크가 걸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발표 강의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인터넷상 여기다가 연결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연결을 다 만들어 세팅을 해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국세, 내국세 이건 설명이 여기 써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세출 현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놨는데 통계청에 있는 통계를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서
이런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링크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그 인터넷으로 외부로 넘어가게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좀 편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종합이에요, 종합. 그러니까는 그 동영상 편집 제작하는 것처럼 뭐 글자도 써야 되고 자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효과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처럼 파워포인트가 아주 그런 묘미가 좀 있죠. 예. 그래서 하이퍼링크 거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글자에다가 하지 말고 글자에다 하이퍼링크를 걸면 색깔이 변하고 밑에 밑줄이 쳐지고 흉하기 때문에 도형에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차 도형 같으면 이게 도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나 두 개가 그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룹으로 그룹에는 안 먹는다는 거죠. 하이퍼링크가. 그러니까는 요 개체에다가 따로따로 글자 하지 말고 글자가 있는 도형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면은 깔끔하다라는 거죠. 깔끔하다. 예. 그래서 하이퍼링크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자, 화면 설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화면 설명. 자, 세금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의 이해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하이퍼링크를 걸 때 자, 여기다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은 마우스를 쓱 갖다 댔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의 이해라고 밑에 이제 메시지가 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메시지가 안 뜨는데 여기는 메시지가 떴단 말이야. 어떻게 걸었냐면은 하이퍼링크에다가 화면 설명을 해놨다면 화면 설명을 세금의 이해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넣어주면은 그냥은 안 보이는데 슬라이드 쇼에 와서 슬라이드 쇼에 와가지고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은 메시지가 뜬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냥 있으면 잘 모르는데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때는 종이에다가 A4 용지를 옆으로 이제 놓고 가로로 놓고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는 뭐를 클릭하면 어디가 나오게끔 하고 뭐를 클릭하면 어디가 나오게끔 하고 그것도 다 이제 메모를 해놔야지 거기다가. 그래서 디자인을 해놓고 나서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195쪽에 보시면은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는데 글자에다가는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19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었더니 글자 색깔이 변하고 밑에 밑줄이 쳐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흉해요 이러면. 경험상 해보니까. 그래서 그 하이퍼링크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이퍼링크도 다시 눌러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하이퍼링크가 나오겠죠. 하이퍼링크 편집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편집 누르면 여기에서 나는 이리로 가겠다 아니면 이리로 가겠다 선택하면 되고 아니야 나는 얘를 누르면 인터넷으로 가게 할 거야 그럼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되고 아니야 난 얘를 누르면 별도의 파일이 열리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금의 분류와 기준을 누르면은 세금 정보라고 하는 파일이 다시 열리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럼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얘를 누르면은 파일이 새로 열려. 파일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이건 세금 현황이고 하나는 세금 정보고 자, 세금 정보도 한번 열어볼까요? 내용은 똑같아 보이는데 파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세금 정보고 하나는 세금 현황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이거 말고 얘를 누르면 얘를 하이퍼링크 다시 걸어서 나는 11장에 있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두꺼비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면 돼요. 그걸 선택하면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누르면 두꺼비라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얘를 누르면 엑셀 파일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 쟤를 누르면 뭐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서 기존 파일에 있는 뭐가 열리게 할 건지, 뭐를 할 건지, 네이버가 나오게 할 건지, 파워포인트 열리게 할 건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현재 문서에 있는 뭐가 열리면 좋겠어 라고 해서 요 슬라이드 번호가 있잖아요. 1, 2, 3, 4, 5, 6.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얘를 누르면은 전자우편이 작동이 되게끔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얘를 누르면 새로운 무슨 파일이 하나 열리면 좋겠어,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설명도 넣을 수가 있어요. 설명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까 보여드렸죠? 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메시지가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더라. 예. 근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저장을 해 놓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를 이제 USB 메모리에다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강사님이 갖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트북이라든지 빔 프로젝터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다가 얘를 더블 클릭을 해요. 이렇게 열리면은 이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 와서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 사람 노력 많이 안 했다. F4번 누르면 바로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외우고 가자 이거지. 다는 못 외우더라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은 좀 외우고 와보면 좋은데, 이렇게 해요. 여기 와서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뒤로 돌아가는 거 있죠. 뒤로 거꾸로 올라갈 때는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돼요. 근데 컴퓨터학과 교수님들도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이거 누르고 있어.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님들도 강의하실 때 교환을 만든단 말이에요. 방송 강의를 만드는데 클릭하면 되는데, 이전 화면 좀 볼게요. 그럼 위로 올리면 되는데 굳이 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전을 하냐 이거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있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컴퓨터학과 학생들인데 이걸 모르겠냐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이제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또 하나씩 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하고 싶으면 Shift F5번이에요. 현재부터 하는 거. Shift F5번. 아니면 진짜 모르시면 여기 와서 이거 클릭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죄송하지만 목차 좀 보여주세요 그러네. 목차가 어디 있었지? 잠깐만요. 하나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내가 하는 슬라이드가 6개인데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 4, 5, 6번은 뭔지를 본인이 몰랐다라는 거죠. 6개를 좀 외워서 가면 좋은데. 자,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는 방법은요, 홈키를 누르시면 돼요. 홈키. 이 상태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상태가 아니라 슬라이드 쇼를 하다가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홈 누르면 가요. 홈이 앞이라는 뜻이잖아. 앞. 홈은 집이 아니라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앞으로 갔어요. 끝에 거 보고 싶을 때는 뭐 누르면 되죠? 제일 끝에 거 보고 싶을 땐 엔드. 홈은 맨 앞이고 엔드는 맨 끝이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럼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숫자 2번 누르고 2번 눌렀다 띄고 엔터를 탁 치면 두 번째로 가요. 만약 27번째 슬라이드를 가고 싶다 그러면 27 눌렀다 띄고 엔터를 치면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번째가 뭐지? 그러지 말고 4 눌렀다 띄고 엔터. 그러면 굉장한 실력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아까 우리 목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2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목차가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뭐 이렇게 누르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잠깐만요 다섯 번째 거 가볼게요 뭐 이렇게 가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 모든 슬라이드 보기에 들어가면 뭐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하지 말고 한 100개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제목이고 두 번째가 목차니까 차례니까 2하고 엔터 치면 목차는 왔으니까 여기는 클릭할 수 있게끔 링크 걸어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세출 현황을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 또 그걸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가급적이면 외우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야 발표하는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그 발표 자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매끄럽게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돌아가신 그 양반이 지구상에 있는 인물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 와서 발표 장소에 3일 전에 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3번의 리허설을 하고 그럼 조명, 음향 이런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폰을 이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발표하기 위해서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직접 자료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제출했는지 몰라도 그걸 본인이 숙지해야 되잖아요. 회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무슨 화면 나면 무슨 화면이 나와야 되고 그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관중들한테 설명을 어필을 해야 되고 그걸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발표를 딱 하는 순간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순간 애플의 주가가 쫙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발표하다가 버벅거리면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애플 주가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면접할 때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못하니까는 이런 자료를 인쇄해서 가져오라 그래요. 네가 이 학교에 왜 지원했느냐 이거야. 말로 하지 말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10장 내외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도 우리 대학 들어갈 때 지가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꾸며놨죠. 그거를 보기 좋게끔. 그래서 인쇄해서 제본해가지고 교수님들이 5분이 오신다니까 면접위원이 5명이라니까는 5부 세트 또 본인 거 하나. 근데 넌 분명히 외워서 가야 된다.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인쇄물의 5번째 페이지 보시면 하고 지가 뒤적거리면 안 된다 이거지. 외워서 가야지.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한테 제출을 했더니 딴 애들은 호치키스 찍어갖고 가져가는데 딱 제본해서 비닐 딱 씌워가지고 가지고 가니까는 제법인데 하고 점수 먹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 학교에 왜 지원했고 이 학과를 왜 전공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입학을 한 거예요. 합격을.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같이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그래야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래야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주식이 올라가서 기업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외부 사람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부장님, 과장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생각은. 그래야 마음에 들든 틀리든 해갖고, 그럼 이대로 추진하시오 말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만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능수능란하게 척척척 진행을 하게끔 해야지, 속된 말로 버벅거리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뭐야, 준비가 안 됐네 하고 땡이다 이거야. 여기에 글자 색깔이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그건 일단 중요치는 않은데, 얼마나 열정을 갖고 제 준비를 했느냐는 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 뭐 글꼴, 크기,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본단 말이에요.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거. 디자인적인 요소는 뭐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예비 학생들이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뭐 교수님들 어필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고 얼마나 이거를 정성 들여서 준비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서에서 나온 아무개입니다. 뭐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목차까지 나왔단 말이야. 목차. 그러면 자, 세금의 이해를 보고 싶다든지 세출 현황을 보고 싶으면 누르면 하이퍼링크를 걸었으니까 눌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렀는데 목차로 가야 되는데 걔가 두 번째 슬라이드라는 걸 알지만 이 누르고 엔터 치는 걸 모른단 말이야. 초보자들은 이 누르고 엔터 치면 두 번째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어딘가에다가 꼭대기는 좀 남들이 잘 보이니까 그렇고 오른쪽 밑에다가 아이콘을 하나 만들자 이거야. 그거 누르면 착 가게끔. 거기다가 마우스로 화살표 같은 걸 만들어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가게끔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삽입에 가보시면 도형 중에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실행단추라고 있어요. 실행단추. 해보세요. 이제 직접. 자, 세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필요 없고, 어차피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잖아요. 제목을 두 번 다시, 제목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목차 좀 봅시다 이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책에는 왼쪽에다 그리라고 했는데 오른쪽에다 그려볼게요. 오른쪽. 뭐 왼쪽에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제일 밑에 실행단추라고. 실행단추 보이세요? 그 중에 보면은 다섯 번째가 집 모양이 있어요. 집 모양. 예, 걔를 클릭해 가지고 요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집은 홈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홈은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집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첫째 슬라이드로 가면 제목 슬라이드로 가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가면 돼?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야죠. 얘를 누르면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안 가도 되거든. 요 홈 버튼을 누르면은 요 목차가 나와 있는 것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슬라이드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2번 슬라이드로 가라 이거지. 2번 슬라이드. 이번 슬라이드로 가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실행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서에서 나온 아무개입니다. 이런 목차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목차가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0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시 목차로 돌아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목차가 두 번째 슬라이드니까 E 누르고 엔터 치면 가지만 나는 좀 잘하니까는 내가 눌러서 가면 되는데 내가 그날 바쁘네.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그 맡기려는 직원이 파워포인트 잘 몰라. 그러니까 선배님 나 이거 발표를 해야 되는데 화면 구성도 잘 모르겠고 목차를 가려면은 일일이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콘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그 클릭하면 목차로 갈 거야. 목차로 가면은 여기 있는 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항목만 눌러보면 바로 글로 또 다시 연결이 될 거야 하고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삽입 도형에 가면 제일 밑에 있는 실행 단중에 집 모양을 하나 만들자 이거죠. 집 모양을 만드는데 이걸 누르면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는 여기 슬라이드 점점점 눌러서 두 번째로 가라 이거죠. 이렇게 두 번째로 가라. 그럼 확인 누르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뚝하니 앞에 있으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제가 작게 줄여놨어요. 이렇게요. 이거를 저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다가 딱 하니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다가도 컨트롤 V 붙여넣기. 네 번째 슬라이드도 컨트롤 V 그 자리에 들어가요. 다섯 번째는 아까 있었고 여섯 번째 슬라이드 넣고 컨트롤 V 붙여넣기가 됐잖아요. 그럼 똑같이 세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홈 버튼이 들어갔다고 복사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4개 슬라이드에다가 홈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파워포인트는 복사해서 붙이면 그 자리로 쏙쏙쏙 들어가요. 똑같은 위치로. 자, 이제는 이거를 보세요. 이제 발표하러 왔단 말이야. 과장님 만들어줬는데 이 양반이 파워포인트 잘 몰라. 세금은 잘 설명하겠는데. 그러면 야 너희 가서 슬라이드 쇼에 가서 현재부터 슬라이드 쇼 해. 선배님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해.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서에서 나온 아무개입니다. 하고 다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는 아니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 했던 사람이 그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부터 좀 급하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선배가 여기 있는 데 갖다 클릭하면 가른다고 했으니까는 한번 마우스를 쓱 갔더니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마지막으로 갈 거란 말이야. 눌렀더니 갔어.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고 종합소득세는 언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차 좀 잠깐 좀 보러 갈게요. 그랬더니 내가 목차를 기억이 안 나. 일단 맞다. 요거 누르면 간다 그랬지 하는 거야. 딱 눌렀더니 목차로 바로 착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럼 어디를 가더라도 누르면 목차로 다시 오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편하단 말이에요. 목차.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서 요거 끝나고 나면 화면이 이렇게 꺼지거든요. 요거는 좀 안 이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복사를 해서 그냥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누르면 하나 더 생겨요. 밑에요. 얘를 저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이렇게 마지막에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끌고 내려가서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요거는 빼더라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글자를 하나 넣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랑 똑같은 거로. 그래서 이제 발표자료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요. 이거로 끝났잖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시는 손님들이 가시게끔 해놔야 돼.
이렇게 놓고 손님 가라 그러면 안 돼. 흉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검은 창에 놓고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배웅을 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잔잔한 음악이 나오게끔 해준다든지 하는 거는 뭐 서비스고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거로 대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 가시면 이제 강당 안에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우리들끼리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뭐 정리를 하고 해야지. 강의 다 끝났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해놓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다 해놓고 막 설거지 하는 거야. 설거지 이래 놓고 나서 손님들 가시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집안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가실 때 설거지 하면서 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귀찮습니다. 다 가시고 나서 없으면 이제 남은 식구들이 설거지를 하던 뭐 상관 뒤에 없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발표할 때는 발표 자료가 끝나고 나면은 인사를 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손님들을 배웅하고 그래서 손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 화면을 바꿔서 정리를 해야죠. 이제 얘도 빼내고 뭐 리모컨도 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노트북도 정리하고 이렇게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199쪽에 보면은 뭐를 누르면 몇 번째 슬라이드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홈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갈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아니란 말이야. 메뉴판을 보여줘야지. 메뉴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으면 끝이야. 이제 식사를 초대하려면 메뉴판을 보여드리고 원하는 음식을 고르세요 라고 해줘야지. 그럼 어느 화면에 가서도 그 메뉴판이 보이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그걸 홈버튼으로 만든 거고 홈버튼은 기능이 뭐라 그랬죠? 무조건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는 게 홈인데 첫 번째로 갈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목차로 가는 게 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면 구조를 바꿨다 이거죠. 슬라이드에 가서 첫 번째가 아니라 슬라이드 점점점에 가서 두 번째로 가게끔 여기 목차니까는 이렇게 바꿔놨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다음 슬라이드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들어가더라. 똑같이. 그것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마지막 과정.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드렸나요? 슬라이드 노트. 슬라이드 노트는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 노트 자리를 이렇게 높이를 좀 높여놨어요. 여기다가 초보자들은 버벅거려요. 발표를 처음 할 때는요, 막 식은땀 흘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멘트를 쓰는 거야, 멘트.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크게 관중을 향해서 인사를 한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안끝 웃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만의 언어를 이용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안무개입니다. 지금부터 세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리고 와서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음 화면으로 넘기기. 여기다가 화면에 클릭. 이런 식으로. 막 헤맨단 말이야, 처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도 설명을 쓰고, 세 번째에도 설명을 쓰고, 네 번째에도 설명을 쓰고, 다 자기만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인쇄를 해서 발표 자료를 제공을 해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인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모든 슬라이드를 인쇄할 거란 말이에요. 전체 슬라이드를. 그래서 이제 인쇄를 누르면은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7장이 인쇄가 되는데 얘를 한 장씩 인쇄할 거냐 아니면은 3장씩 인쇄를 할 거냐 아니면 2장씩 인쇄해서 드릴 거냐 이거죠. 오신 손님들한테 한 장씩 인쇄하기에는 양이 좀 많겠죠? 이렇게 한 장씩 인쇄해서 드리면 종이가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메모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3개씩 만들어서 여기다가 메모할 수 있게끔 줄도 쳐놨어. 오신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 근데 나는 발표하는 사람은 요거를 인쇄해야죠, 요거를 인쇄해야죠.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요거는 이제 관중들이 보이는 화면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멘트를 만든 거니까, 요렇게 같이 세트가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내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으면 되잖아.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거로 인쇄를 해서 드리던 저거로 인쇄를 해서는 상관없고, 발표하는 사람은 요거로 인쇄를 하고. 그럼 이제 밑에 제가 주섬 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대로 인쇄할 때 여기에 내용이 나오더라 이거죠. 어디 갔어? 이 빠른 인쇄, 민쇄 미리 보고. 요렇게 이제 인쇄를 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양이 많으면 6개씩 인쇄해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글자 화면이 작아지니까 종이 되는데 인쇄기. 일반적으로 보통 2장씩 인쇄는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나씩 인쇄하기에는 너무 여백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종이 낭비가 크고. 사장님한테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겠지. 크게.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할 때는 2장씩 해서 학생들이 알아서 이 파일을 먼저 나눠요. 올려놓거든. 교수님이 다음 시간 수업할 내용들 자료실 올려놨으니까 각각 인쇄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뭐 2장씩 인쇄해오든 3장씩 인쇄해오든 알아서 인쇄해 올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쇄해서 준비해 가더라고요. 그럼 그 인쇄된 것만 쭉 모아놓으면 1년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에 대한 교재가 되는 거죠. 교환이. 요것이 바로 아까 보였던 슬라이드 노트라는 개념이에요. 요런 게 있으면 좀 덜 떨리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아침에 무슨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MC들이 나와서 진행을 할 때 종이가 하나 있잖아요. 카드 같은 거 큰 거. 그게 이제 순서를 다 못 외우니까 그 순서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거기에다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아침마당 같은 거 보면 양이 많아요. 오신 분들, 패널들. 그분들하고 똑같이 이금희 씨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분하고 초대 손님들하고 똑같이 그걸 인쇄를 해서 이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할 거고 중간에 MC가 이런 멘트를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하고 알아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고 치는 거죠. 뭐 안 그러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나가요? 네? 일찍 나와서 8시 반에 그러니까 8시 반이면 아침마당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8시 20분에 나와서 준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MC들은 그 전에 미리 나와서 머리 손질도 해야 되고 의상도 맞춰야 되거든요. 보니까는요, 저도
예전에 생방송 KBS 9월 3일이 9월 3일. 9월 3일이 방송의 날인데 저 생방송 나갔을 때 그때 특집이 KBS 특집이 항상 헌혈했어요. 헌혈 3년 정도 4년 정도를. 그래서 생방송 나가는데 2시간 전에 오라 그러더라고. 그 대기실에서 2시간 전에 뻘쭘히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침 8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6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는 8시에 바로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8시 한 반쯤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6시에 미리 나와가지고 방송 준비하는 거 그러면 또 누군가 스텝이 와가지고 그 이제 보여주거든요. 언제쯤 나갈 거니까 그때 제가 나오세요 하고 알려드리고 아니면 제가 와서 모시고 갈 테니까는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와서 이금희 씨랑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 뭐 자료들을 보여주거든요. 방송으로만. 그럴 때 이제 저는 싹 나가야지. 계속 서 있으면 안 되잖아.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탁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내 자료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 모실 분은 뭐 이러이러한 사연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카메라로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고 방송으로 이제 자료가 나가는 사이에 저쪽에서 나오세요 그러면 이금희 씨가 나가세요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은 그럼 저쪽에 있는 스텝이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딱 나가고 그럼 딴 사람이 또 거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대 해가지고 방송을 해요. 근데 한 5분 했나? 그러면 5분 하기 위해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아휴 진이 다 빠져. 근데 출연료는 많이 주대요? 5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생방송에는 방송국에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출연료를 줘요. 방송국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근데 1분을 하던 5초를 하던 그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한 7, 8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많이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 아닌 다른 데서 촬영을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출연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VJ 특공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VJ들이 다 밖에 나가서 촬영해 갖고 오잖아요. 그거는 출연료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뭐 이런 맛집 소개를 한다 그러면 그 맛집 사장님들이 음식을 이렇게 다 대접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 잘 나오게 하라고 이렇게 좀 봉투도 뒤밀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뇌물을 받고 막 하니까는. 그래서 일체 그거를 받으면 이제 그 직원은 잘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체 그런 게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맛집집에 가서 음식을 소개하고 먹고 하면 다 방송국 비용으로 다 내는 거예요. 지금은. 일체 공짜 대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전에 막 방송에 내보낼 거니까는 좀 돈을 달라 그러면 내가 잘 해가지고 내보내준다 그러니까는 혹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1박 2일 같은 경우도 방송에 많이 나가잖아요. 맛집들이 일체 돈을 안 내고요. 스태프들이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KBS 비용으로 법인카드로 현금이 아니지 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니까 법인카드로 다 KBS 카드로 결제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뭐 가게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는 그 배우들이 알아서 또 매니저들이 돈을 내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잡숴보세요 하나 주는 거라면 뭐 얻어 먹을 수 있겠지만은 일체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전에도 무슨 특집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촬영 때문에 나갔었는데 하루 종일 촬영을 하더라고요. 저를 촬영한 건 아니라 이제 애들 삼촌이 그 물고나무서기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예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라서 그 방송에 예전에 보면 물고나무서기 해가지고 남산계단 올라가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63빌딩도 올라가고 했거든요. 애들 삼촌이에요. 그러니까는 막내 오빠죠. 집사람 막내 오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환갑이니까 못하지만 청춘 때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또 많이 갔단 말이에요. 촬영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디오 촬영하고 저는 이제 일반 카메라로 찍어야 되니까. 근데 밥은 사주더라고. 밥은 사줘. 그것도 거기 자기네 외주예요, 외주. KBS에서 오는 게 아니라 KBS가 걔네들한테 이 촬영 요청을 해서 얘네들이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서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주나 봐.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 8시쯤에 나가가지고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가가지고 촬영은 한 5시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VJ 특공된 거 거기에 뭐 나왔는데 5분 나왔나? 5시간, 6시간 찍어가지고 테이프 교체할게요. 그거를 몇 번 하더라고. VJ 2명이 와가지고 테이프 20개를 찍은 것 같아. 그렇게 찍은 거를 가지고 5분으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 0.5초 나왔나 그래요. 거기는 VJ들이 누구냐고 물어봤겠지. 그러니까는 제가 누구다 하니까는 와서 고생한 거를 대접을 해서라 뭐 보여주는 뜻으로 살짝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손 흔드는 장면이. 그랬더니 우리 큰애는 재밌는 게 뭐냐면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하는 장면을 어떤 손으로 썼는데 한 1초 정도 보여주더라고. 애 얼굴이. 그래서 얘도 이제 화면에 나온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님은 얼마 받습니까? 했더니 하나도 없어. 왜요? 예전엔 줬는데 이제는 안 줘. 외주는 안 줘. 그러더라고.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안 줘. 내가 KBS 방송국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출연료를 받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일체 안 줘. 이제는. 그러더라고. 형님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를 홍보할 수 있잖아. 방송에 공짜로 타잖아. 방송에 출연하잖아. 그거로 나간다 그러더라고. 에이 다음 턴 하지 마시고 그랬지. 지금 이제 수신기에 있는 그 동글을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설치한다고 나와 있고요. 네. X 포인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 리모컨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보면 좌우 상황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요? 네. 좌우로 움직이죠? 네. 여기는 키보드, 마우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마우스에다 놨어요, 제가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처럼 이렇게 쓱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닫기라고 하는 걸 이제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버튼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래서 왼쪽 버튼 누르면 입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쇼일 때는 이제 키보드 위치에 놓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누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되고 이때 이제 다음 버튼 아래 버튼 눌러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화면을 잠깐 멈춰줘야 될 때가 있으면 화면을 딱 멈추기도 하고요. 화면이 빠져나오죠. 그렇죠? 다시 누르면 화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가 앞에 있으니까 빨간 이제 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화면 놓고 설명을 하고 하게끔 하는 이런 도구들을 판매를 해요. 예. 이런 도구들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레이저인가 그거만 하는 건 어디서 사요? 레이저 포인터만 돼 있는 거는요. 많이 있어요. 예, 용산에 나가시면 레이저 포인터 뭐 용산이 아니라 뭐 문구점에 가도 많이 팔죠. 예. 여기 마포역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데 이제 그 레이저 포인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포인터 이런 건데 이런 레이저 포인터 중에 요것들이 바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도구들이거든요. 단순히 레이저 포인터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이렇게 가리키는 건데 얘가 도달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주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야간에는요. 그렇지. 야간에는 제가 이렇게 장난삼아 비춰보니까는요. 뭐 200~300m는 충분히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흔히 말해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총에다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적을 딱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방아쇠 당기면 총알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도구들을 사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이게 레이저 포인터고 본체고, 이게 이제 수신기인데 검정색,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장치들 있잖아요. 장치들의 건전지를 보셔야 돼요. 건전지.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얘는 또 왜 19세 미만의 상품이래? 얘가 뭐 야한 상품이었나 보지?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런 제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에이 자꾸만 에이씨 자꾸만 이게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볼까? 아 이것도 네이버야. 그냥은 왜 안 보여주지? 옥션에 가면 보일래나? 아 이것도 19세 제품이라고 써있어. 웃기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3M 거. 얘도 건전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이 성인 인증 받으래. 다음에 인증. 그럼 안 보여주네. 자 일단 여기서 찾아보죠 뭐 그러면. 레이저 포인터 여기 있으니까 레이저 포인터를 한번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뭐. 레이저 포인터가 19세로 나와 있네. 왜 그럴까? 다 19세로 나와 있죠 이렇게요. 이상하게. 이게 뭐 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애들이 쓰는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 거 봐요. 레이저 포인터는 애들 문방구 가서도 많이 팔던데. 일단은 제가 쓰는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건전지가 어떤 거냐면 일반 건전지예요. 일반 건전지입니다. AAA 작은 거. 네. 그런데요, 레이저 포인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건전지는요, 얘는 부피가 좀 있잖아요. 몸통이. 근데 아까 보셨던 제품들 중에 요런 거 이렇게 얇은 거 있어요. 이거는 일반 건전지가 아니에요. 몸통이 작잖아요. 여기에는 뭐 40 건전지라 그래서 손톱만한 거 있어요. 작은 거. 그런 거 3개 들어가는 거 있고요. 아까 보셨던 일반 건전지 절반만한 거. 문제는 잘 쓰다가 건전지가 부족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슈퍼마켓에 팔면 좋잖아요. 동네 슈퍼에 가면 팔잖아요. 일반 건전지는 1,000원씩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 써요 이거를. 쓰고 싶어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일반 건전지를 꼭 써야 돼요. 일반 건전지를 쓰게끔 하는 거를 꼭 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있는 여기 우리 중부나 다른 서브센터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는 제 거를 갖고 다니지만 못 가지고 왔을 때는 빌린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그런데 사용하려고 보면 건전지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미처 건전지를 교체를 못한 거고 다음에 교체할게요 해놓고 나서 까먹은 거야. 그리고 일반 건전지가 아니다 보니까 구매하기도 불편하고. 그럼 어떻게 구매해요? 그러니까는 가셔서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가서 직접 보셔야 돼. 건전지가 뭔지를. 아니면 쇼핑몰에서 하실 때는 그 매장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무슨 건전지인지를 물어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얘는 기능이 이전 다음 2개 버튼밖에 없어요. 레이저 포인터 버튼 누르는 거 3개밖에 없잖아요.
제가 쓰는 거는 지금 앞에만 버튼이 7개가 있단 말이에요. 좌우 상하 뭐 그다음에 뭐 종류별로 이렇게 기능이 많잖아요. 이게 낫지. 이게 나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살 때 한 5, 6만 원 정도 주고 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꼭 사셔야 돼. 안 그러면 불편해요. 불편해. 이 제품이 잘못 사시면 특히 요런 거 볼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일반 건전지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거 불편하게 들어가 있어요. 구매하기 어렵겠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예, 맞아요. 힘들어요. 일단은 한번 성인 인증 한번 해가지고 IP 인증을 한번 받고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냥 핸드폰 인증 받을까요? 뭐가 뛰리고 왔네요. 이렇게 받으면 되지 뭐. 도대체 이게 뭔지는 몰라도 왜 이거를 성인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 제품은 애들이 막 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인증을 받으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건 레이저 포인터만 되는 거죠. 이거 레이저 포인터만 하는 거고요. 3M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레이저 포인터가요 종류가 그 여러 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레이저 포인터가 계속 나가는 게 있고요. 또 버튼이 또 있는데 그걸 누르면 뚝뚝뚝뚝 끊겨서 나가요. 뚝뚝 끊겨서 나가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또 끊겨서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 앞에다가 하트 모양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앞에다 끼면은 이렇게 누르면 하트 모양으로 나가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가서 보기 좋게끔 이렇게 레이저빔 출력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건전지네요. AAA 얇은 건전지 아까 제가 쓰던 거 그게 여기 2개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좋지. 이런 거 이거 보아야 돼. 이걸 보고 쓰셔야지. 이런 거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왜 비싸? 3M이라서 비싼가 보다. 3M이라서. 3M이 아니면 그렇게 비쌀 일이 없는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3M이죠. 요거는 이제 뭐 좌우 이렇게 해서 레이저 빔 나오는 건데 예, 수신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 수신기를 꽂으면 파워포인트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얘 여기다 끼는 건가 봐요. 괜찮다. 그래서 아까 여기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 이렇게 딱 손톱을 잡아 빼면 수신기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파워포인트 할 때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뒤로 왔다리 갔다리 요거는 이제 누르면 빔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일반 건전지네요. 한 개.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예비 건전지를 안 갖고 왔는데 예비 건전지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2개를.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한번 꽂으면요. 매일매일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 건전지 낀 지가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저 그때 그 마이크 그런 거는 건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요? 어떤 마이크? 그때 내가 산 거.
아, 그거는 스마트폰에다 그냥 꽂아서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에다 꽂아서 하는 거. 그거는 전기가 안 들어가요. 배터리가. 그거 잊어버려서 다시 사주세요. 그걸 잃어버렸어? 어느 어디 갔어? 몰라 떨어뜨려서 다 찾았는데 어느로 떨어뜨렸는 큰일 거야. 났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거 앞에. 네. 요거. 네. 그것은 없죠. 있으면 좋겠다. 아, 돌아봐. 잘했어. 그래 그 사람들 잘 먹어야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잠깐 보면은요. 그 요만해서 금방 잊어버려. 조금해서 기능이 많아서 그렇게 비싸구나. 요거는 버튼들이 좀 여러 개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전 뭐 레이저 버튼 누르고 볼륨 슬라이드 쇼 누르고 뭐 마우스처럼 좌우상하 움직일 수도 있고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이건 드륵드륵 굴리면 마우스 휠 위아래로 드래가 굴리듯이 되게 잘 돼 있네요. 수신기가 이 안에 쑥 들어가네요. 좋다. 수신기가 이 안에 들어가서 쑥 빼면 되고, 예, 20m에서 작동이 되고, 1번 건전지네요. 이거 좋네. 이거는 예, 이 기능이 아주 많네요. 이거 쓰는 거예요? 예, 3M 66,000원. 비싸긴 비싸네요. 예. 이거는 제가 쓰는 건 이제 엑스포인터인데, 엑스포인터라는 제품인데, 요거죠, 요거. 요 제품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 제품이죠, 이 제품. 이거 금장도 있네. 예. 이거다.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골드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m까지 예. 이건 100m까지 100m 밖에서 이걸 누를 필요는 없겠고 아 20초 이상 누르면 꺼진다네요. 저는 오래전에 산 거라서 모르겠고 기능들이 이렇게 페이지 업다운 뭐 기능들이 다 있어서 일반 건전지 들어가게끔 돼 있고 여기 작아졌잖아요. 네,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보세요. 25,000원이면.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작아졌어요. 파우치에다가 집어넣게끔 파우치도 다 있으니까 똑같네요. 나머지는 이건 신형이고 제가 쓰는 건 이제 구형이죠. 뭐 오래된 거니까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죠. 작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실제 파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당일날 가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리 가서 아니면 한두 번은 해봐야 돼. 집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소에 가서 하셔야 제일 좋아요. 아니 조그만 데서 이렇게 했는데 가서 봤더니 강당에 한 1000명 앉는 자리야.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 안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 근데 뭐 마이크야 뭐 스피커 시설은 되어 있을 테니까 마이크 갖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발표 장소하고 컴퓨터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직접 조절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조수를 앉혀놓고 사인을 보내면 탁탁 다음 화면을 넘기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슬라이드 쇼에 가보시면 예행 연습이라고 있어요.
예행연습이라는 걸 하는데 뭐냐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돌아가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세무서에서 나온 아무개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화면 넘어가야죠. 그럼 시간이 들어갔어요. 시간이. 그래서 네 가지 목차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빠져나오면 이 시간이 요 안에 들어갔어요. 여긴 시간이 안 들어갔는데 얘는 16초, 얘는 7초, 얘는 3초예요. 그러면 얘는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면은 하나, 둘, 셋 넘어가 알아서 3초면 무조건 넘어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16초가 지나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얼른 설명해. 그러니까 16초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 멘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멘트를 만들어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뭐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음 화면 넘기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 지금 뭐 3분 만에 이 선생은 이거를 3분 만에 발표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거야. 그러면 3분 동안 하려니까는 제목이니까는 한 10초 얘기하고 뭐 중요한 거는 뭐 한 50초 얘기하고 그래야 3분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분을 만들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합쳐서 3분이 되게끔 해야 돼.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막 10분이고 20분이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3분 안에 끝내래. 그러려니까 예행 연습을 해서 시간을 다시 맞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 한 3초 만에 끝나고 요거는 뭐 한 5초 만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면은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3초 만에 다음 화면 나가고 4초 만에 다음 화면 넘어가고 3초 만에 다음 화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전환도 있어요. 전환도 시간을 줍니다. 이거는 2분, 뭐 2초. 이거는 3초 25라고 돼 있어요. 3초 25.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빼버리면 시간이 없어져요. 누르면 시간이 들어가고 빼버리면 시간이 없어져요. 얘도 시간을 나는 안 넣을 거야. 빼면 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 넘어가게끔만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건 한 4초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예를 들어서 4초가 필요하다 그러면 4초로 만들고 얘는 목차니까는 뭐 한 2초면 될 것 같고 얘는 이래저래 해보니까는 한 5초가 필요한 것 같아요. 5초. 그럼 5초 만들고 얘는 뭐 한 6초가 필요한 것 같고 한 10초 필요하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대략이 아니라 멘트를 한번 쭉 시나리오대로 만들어서 멘트를 해보니까는 되더라 이거지. 그랬더니 2분 만에 끝날 것 같아. 그럼 3분 동안 하라 그랬는데 2분이면 너무 짧아. 그러면 다시 여기다 부연 설명을 좀 더 넣으면 얘는 한 10초면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3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화면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냥 누르면 넘어가지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클릭도 하면 넘어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다 우리가 이제 넣어줘야죠. 시간이 필요 없으면 시간은 빼고 시간 필요 없고 시간을 빼면은 시간을 빼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있는 거야. 내가 클릭을 해야만이 넘어가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중간중간에 설명하다 보면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뭐 신제품에 대해서 뭐 사장님 앞에 뭐 이사들 앞에서 막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막 질문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거기는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냥 신제품에 대해서 3분씩 시간을 줄 테니까는 얘기해 보셔. 그러면 3분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답변하면 되는데 발표하고 있는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질문을 받으려면은 시간을 설정하면 이거는 중간에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또 맞춰서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질문하면 시간 맞추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제 꽝 되는 거지. 그렇지. 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거를 시간을 자동으로 세팅해 놓으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빼놔야 돼. 그럼 어떨 때 시간을 하는 거냐? 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데 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내용을, 세 번째 슬라이드는 뭐를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성우한테 갖다 줘요. 제가 파워포인트 발표를 할 건데 성우 목소리에 더빙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게끔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나레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성우가 녹음실에 녹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 슬라이드는 27초가 걸렸어. mp3로 녹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요거 있잖아요. 삽입에 가서 그 오디오 집어넣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성우가 녹음한 오디오다 이거야. 근데 이 오디오가 자동 실행을 해서 얘가 27초래. 그럼 27초 동안 만들어야죠. 이게 지금 발표되는 시간이 27초니까는 슬라이드 쇼에 여기 전환 시간을 뭐로 해야 돼? 27초로 바꿔줘야지. 눌러가지고 27초. 이 노래가 27초 동안 나올 거란 말이야. 노래가 아니라 그 성우의 나레이션이. 그러면 이제 재생을 해놓으면 27초가 지나면 다음 화면으로 딱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도 이제 더빙을 한 걸 봤더니 얘는 1분이 걸리더라 이거야. 그럼 또 1분 만들어야지. 이렇게. 1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내용이 좀 자세하게 설명들어가니까 이건 한 2분이 걸리더라. 그럼 여기다가 뭐 2분 쓰고 이렇게 하고 얘는 1분 한 37초 걸리더라. 그럼 1분 37초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자동으로 탁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27초 동안 첫 번째에 대한 설명이 나레이션이 나가고 두 번째는 뭐 얼마, 세 번째는 얼마 해서 자동으로 매끄럽게 탁탁탁 다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어디야 킨텍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전시장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우들 목소리 더빙을 받으려면 비싸요. 그 고은아 씨인가? 고은정 씨인가 있었죠. 그 옛날에 최진실 씨 목소리 더빙하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1시간 더빙하는데 1,000,000원 줘야 돼요. 1시간. 그 사람 근데 그런 목소리로 더빙을 하면 대박이겠지만 너무 비싸잖아. 요즘은 유명한 성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000,000원씩 가요. 1시간에. 근데 대신에 이제 연습을 미리 이제 원고를 주면 그 사람이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은 돈 주는 건 아니지. 녹음실에 녹음해갖고 제대로 되는 걸 하잖아요. 사실 1시간. 네. 녹음을 하는데 연습을 종일 하면은 뭐 종일값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미리 만들어서 이제 녹음을 해갖고 mp3로 탁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쓰는 거고. 그러니까는 조그만 회사에서는 못 쓰잖아요. 1,000,000원씩. 그럼 이제 직원들 중에 나레이션 잘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지. 예. 그래놓고 보너스를 준단 말이야. 500,000원. 그럼 웬 횡계냐 하고 잘한단 말이야. 그렇게. 또 자기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애착을 갖고 잘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행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예행 연습하는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스터에 관한 것들을 마무리를 짓도록 할 겁니다. 예. 마이크 좀 쳐주세요. 다음에 있어요?